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 한 1, 2년 정도 아마 중국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주가도 뭐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떨어진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다 지금 중국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달도 차면 기울듯이, 워낙 밑에까지 가서 이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새로운 엔진 하나를 달고 뭔가 꿈틀대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환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국 시장 참 오래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도 별로 없었죠? 아닌가? 있었어요? 사실 뭐 최근의 문제들은 이제 구조적이었다 보니까 네. 네, 뭐 많이 죄송스럽기도 하면서도 네, 많이 좀 힘든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한 지난 2년 정도를 완전 바닥을 겼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가 별로 없었죠, 중국이.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바닥을 기었고 중국이 지금 전 산업, 그러니까 글로벌 저희가 보는 모든 산업에 거의 영향을 주는데 네.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주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좀 확대된 제조업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섹터도 많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좀 다양해진 것도 있고 이제 직접 투자 관점에서는 뭐 워낙 다들 힘드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반기 전망 얘기를 좀 간단히 드리겠지만 어차피 내용은 중국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정책들이나 네. 중국 경기를 좀 보심에 있어서 악재나 호재가 좀 이제 산적해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좀 보실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악재들은 계속 있죠. 뭐 아시는 부동산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뭐 민간 소비나 이런 것들은 뭐 과거 같지 않죠. 부동산은 여전히 불안한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불안하다기보다는 수요가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이제 뭐 선행 지표들은 도는 게 있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금 부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홍콩 시장은 지금 뭐 지수나 이런 면에서 꽤 괜찮아요? 지난 한 달? 한 달만 놓고 보면 되게 무한하긴 한데 올해 연초부터 수익률도 누적으로 보면 미국보다는 좋았는데 아, 그래요? 네, 지난 한 4, 5년 동안 뭐 거의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해 어쨌건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지만 네. 홍콩 쪽에서 국내에도 좀 많은 피해를 줬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금 3월부터 시장이나 뭐 전체적인 신흥국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이라고 지금 저희 얘기를 하는데 그래. 몇 프로 정도나 올랐습니까? 지수마다 좀 다른데 항생지수 기준으로는 저점 대비해서는 한 25%에 30% 올랐고요. 네. 최근에 이제 4월 이후로 보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이제 좀 회복을 했죠. 근데 그 오른 게 워낙 많이 떨어져서 오른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뭔가 좀 반전의 분위기들이 좀 보일 만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부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익은 이제 더 빠지지 않는데 밸류에이션이 워낙 이제 한 5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신흥국 기타 국가들 대비 완전 왕따였었고 또 홍콩이 반영했던 거는 아시겠지만 홍콩은 조금 혼혈화라고 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실적은 본토에서 가져오는데 네. 유동성이나 금리나 환율은 또 글로벌. 연준에 의해서 좌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안 좋을 때, 뭐 미국이 긴축할 때 그리고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이후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같이 안 좋은 두 배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네. 꾸준히 다시 좀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최근 한 4년 놓고 보면 예. 외국인이 갖고 있는 홍콩이나 중국 주식 포지션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이제 일부 이제 기타 주식 대비 해칭 차원도 되고요. 또 최근에 중국 경기가 성장률 관점에서,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네. 총량적인 관점에서 수출이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오프닝 때 이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성장률이 한 3에서 4%밖에 안 됐는데 네. 이번 1분기에 이제 5.3%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 베팅을 세게 하는 건 아닌데 워낙 주가가 싸고 이익은 더 안 빠지니까 네. 이제 안정이 좀 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좀 들어온 측면도 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뭐 중국판 밸류업이라고 그러면 좀 무한하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지금 주주환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국 아시잖아요. 뭐 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워낙 강하게 구속력을 가져가는데 네. 중국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유보 이익도 굉장히 많고 사실 기업들이 워낙 또 뭐 규제로 두드려 맞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이제 남겨놓은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올해 중국이 자본시장을 좀 띄우려고 강제로 이제 배당이나 또 어떤 그 자사주 매각이나 이런 걸 좀 강요하기 시작한 게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의 에너지, 통신, 유틸리티, 은행 이런 이제 소위 말해 최근에 배당 이제 DPS 같은 게 올라가고 배당성이 높은 쪽을 자극하면서 지수가 아까 말씀하신 홍콩이나 이런 쪽도 대형 지수가 이제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네. 중국판 밸류업수에도 최근에 반영이 된 거고 본토가 이제 배당주가 먼저 연초부터 오르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홍콩에 복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복사한 주식들 즉 홍콩 H 같은 주식들이 배당주를 좀 따라가는 경향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홍콩은 저 아직도 그 미국 달러랑 이렇게 연동돼 네, 있나요? 페그돼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기초적인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홍콩 한번 가본 적이 없어갖고 제가. 네네. 아, 홍콩 안 예전에- 가보셨다고요? 홍콩 안 가봤어요. 네. 홍콩은 말로만 가봤지.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가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홍콩 자주 가셨어요? 아니 뭐 예전에 저희 뭐 그렇습니까? 요새 뭐 홍콩 많이 안 가시지만요. 네, 네네. 홍콩 많이 좋습니까? 홍콩은 뭐 과거 같진 않죠. 근데 뭐 옛날 같은 그런 정치는 없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홍콩 증시는 연초 대비는 꽤 괜찮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역시 꽤 괜찮은 지수를 정도 보이고 있고 그게 워낙 가격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져서 매력이 좀 있었기도 했지만 하여튼 분위기도 좀 약간 반전되는 것들이 네.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 결국은 이제 중국의 뭔가 경기가 살아나간 해야 이제 증시도 갈 거 아니에요. 뭐 너무 떨어져서 올라간 건 이제 뭐 너무 떨어져서 올라간 건 이제 한계가 있을 거고 중국 경기나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내수 소비라든지 아니면 수출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최근에 이제 발간하면서 예. 중국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쪽이 어려워지고 또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좀 벗어나겠다라는 그러니까 부동산 기반의 성장을 벗어나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제조업이 좋아지고 제조업에 좀 목숨을 걸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부동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총량이 크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구조적인 요인은 여전히 물가를 누르고 있고 네. 아마 중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경기 안 좋고 기존에 이제 알고 있던 수요는 여전히 회복이 좀 더딘 상태, 그러니까 완만한 상태고요. 반면에 팬데믹 후유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순환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서비스업이나 수출이나 뭐 민간 소비 이런 것들은 바닥은 작년 하반기에 찍은 것 같고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중국의 성장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잠깐 띄워주시면요. 하반기 전망의 일부 내용을 반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하반기에 좀 세 가지 정도 지지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국 주식을 직접 안 하셔도 국내에 이제 관련된 중국 관련주나 중국 소비, 투자 또 미국에 관련된 중국 주식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 가지 정도 하반기에 좀 경기 회복을 지지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양책이 전략 후강 형태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네. 중국의 부양책이 재정 정책이 이제 핵심인데 상반기에 별로 집행을 안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 경기가 하반기에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강하다는 의미는 뭐 과거같이 막 10에서 20%씩 성장하는 중국 수출은 아닙니다만 중국 수출이 작년에 물량 위주로 이제 회복이 되고 네. 수출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형태, 즉 본인들의 뭐 내부적인 공급 과잉을 계속 밀어내거나 가격을 이제 다운시키는 요인들, 뭐 저희가 뭐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여러 분야에서 느끼고 계십니다만 수출 쪽이 올해 회복을 하는데 두 가지가 좀 다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가격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재나 부품류의 수입이 느는 형태의 수출 회복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대한민국, 독일, 죄송합니다.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독일, 대만 같은 중간재 부품을 중국에 팔아서 이걸 임가공해서 중국에서 선진국으로 나갔던 수출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네. 올해는 그런 임가공류의 수출이 바닥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하반기까지 중국 성장 엔진 중에 오랜만에 좀 견인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부동산의 충격이 지난 3년 동안 성장 쪽이나 이런 쪽에 충격을 많이 줬는데 올해 저희 예상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3분기쯤에 중국의 선행성 있는 일부 중고, 구축, 기존 주택 이런 가격들이
주택 가격이 먼저 좀 바닥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3년 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다까지 얘기를 제가 감히는 못 드리고 안정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하반기 중국의 건설 경기 투자 수요가 매우 좋아요, 건축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중산층의 역자산 효과가 이제 주택 가격이 바닥을 좀 찍으면서 이제 조금 소비 관련된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하반기부터 좀 올라올 가능성. 요 세 가지 정도가 하반기 중국 경기 관련해서나 네네. 시장을 좀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중국도 밸류업해요? 네, 중국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장표 조금 19페이지 띄워 주시면은 네. 1월 달에 일단 중국의 그 많은 국영 기업들, 상장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당서기들이 보통 CEO를 하고 있는데 CEO의 KPI죠. 본인들의 성과 관리나 이런 거를 시총 관리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제 배당 성향 이런 걸 가지고 당국이 이제 너의 인사 고과를 하겠다라고 했던 게 1월부터고요. 그리고 4월부터는 중국이 이제 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무슨 뭐 9가지 조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네. 10년 만에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국 구조라 해서 국가 뭐 9가지 조치 뭐 이런 거의 약자인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배당해라. 그리고 배당을 하고 강요성을 가지고 이제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익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배당이 좀 떨어지거나 이제 어떤 그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 강요하는 정책이 4월 달에 일단 큰 틀이 나왔고요. 또 최근에 이제 중국 홍콩 보시면 직접 관심을 하시거나 이런 이제 비율은 저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중국의 이런 중자가 붙은 국영 기업들이나 이제 소위 말해 대형 이제 이런 국유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올랐고 최근에는 이제 민영 기업들도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로 이제 밸류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ROE가 이제 막 떨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ROE를 제고시키는 노력들이 이제 내부적 자체적으로 배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일어나고 있고 홍콩도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 내 거의 뭐 레코드 하이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밸류업 쪽에서 자극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 아주 뜬금없는 질문 좀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예. 공산당이잖아요. 네. 근데 자본가들이 이 척결해야 될 1순위들 아닙니까? 이거는 90년대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난제를 해결했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그 계급 쪽에서 네. 이거 좀 길어지는데 90년대 그 장저민이라고 강택민 강석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어떤 좋은 점들을 본인들이 차용한다고 하면서 기업가를 이제 당원으로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이제 한중 수교한 게 92년도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돈 버는 게 우선이고 실용이 우선이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형태로 당 내용을 좀 수정하면서 좀 모호하게 흘러갔던 해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차피 미국, 한국 다 모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열 때 이제 그렇게 보면서 들어갔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사유재산이나 이런 거 인정에 대한 얘기까지 드리면 제가 좀 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이념적으로 접근한 내용이 아니라 기업가라든지 이제 시장주의, 시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본다면 일단 모호하지만 일단은 기타 국가들 좀 차용하면서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해가 잘 안 돼갖고 여튼 뭐 그렇게 이제 자본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은 주식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이제 좀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군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네네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도 이제 열심히 좀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기업들의 CEO가 이제 당석이에요. 또 심지어.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니네 평가할 때 자사주 매입 얼마나 잘하는지 또 시총 얼마나 잘 올리는지를 보고 니네 평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좀 올리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도입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건 상장 기업이 다 뭐 당서기들이 본다, 뭐 당에서 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좀 논쟁 여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영 기업들이나 특히 중앙정부 소속 국영 기업들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뭐 한전이나 KTNG처럼 독과점에서 이제 중국의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상장을 시켰지만 실제로는 사실 당에서 일부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인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시가총액의 저희 전체 한 40에서 50% 정도는 국영기업들이 일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쓸 때는 구속력을 좀 많이 갖는다는 의미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그런 배당 잘하는 기업들을 조금 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만약 이런 분위기가 쭉 간다면 배당 장기적으로 유효하고요. 예. 중국이 지금 워낙 돈이 안 도는 문제도 안고 있고 예. 워낙 내부적으로 성장 엔진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목격한 게 리오프닝 리스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은행에 잠긴 자금들이나 기업들의 이제 좀 소극적인 투자 행보 이런 것들 또 R&D 줄이고 캐펙스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유보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네. 나름대로 이제 주택 가격은 빠졌지만 주식은 좀 띄우려는 의향을 갖고 있죠. 물론 이 모든 거는 단순히 이런 말로만 되거나 어떤 개정상의 어떤 그런 식으로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상장 기업의 이익이나 이제 경기가 받쳐주는 측면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올해 환경은 뭐냐면 경기는 더 안 나빠지는 상황이고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마다 조금씩 이제 회복을 시작했지만 이제 안정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은 굉장히 시중에 많고 정부는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을 건드리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베팅이 늘고요. 그래서 정부는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혹시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런 이제 배당이나 혹은 국영기업들 관련 지수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개별 종목까지 뭐 이렇게 하시는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중국의 배당주들이 대체로는 중국이 지금 전략 산업으로 밀고 있는 그런 이제 제조 기업들이나 중국의 이런 국영기업들 중에서 건축, 조선, 에너지, 석탄, 또 혹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구조조정을 끝낸 이런 정유라든지 이런 산업들이니까 국내하고 조금 대칭되는 경쟁 구도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도 중국 쪽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 보고서도 이제 내셨는데 그 하반기 보고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좋다? 일단은 뭐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예. 구도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좀씩 회복 계속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16페이지 잠깐 장표 좀 띄워서 제가 그냥 핵심만 그냥 결론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올해 중국의 문제는 1분기에 성장률이 5.3이 나왔지만 여전히 퀄리티라고 할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명목 GDP나 이제 중국 물가 낮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분기 5.3이요? 네, 전년비 5.3%. 아, 전년비. 네네. 아. YOY로 저희가 5% 성장했는데 네네네. 성장률의 퀄리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실적과 연동되는 그런 가격 반영한 GDP인 명목 GDP나 이제 중국의 CPI, PPI 같은 물가, 또 주택 가격 이런 것들 여전히 낮죠. 근데 하반기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경기는 하단에서 안정이 되고 하반기에 이제 수출이나 재정 정책이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되면서 네. 일단 중국에서 가장 센 가격은 상품 가격이 계속 원자재나 상품 가격이 올해 고공행진을 할 것 같고 주가도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판 밸류업이나 이제 이익이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수급이 좋아지는 관점에서는 가격 신호로 볼 수 있는 주가도 하반기에 조금 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물가는 1분기에 바닥 확인은 했는데 네. 여전히 걸레 쥐어짜듯이 굉장히 좀 완만하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급 과잉 압력은 1분기가 저점이 돼서 물가도 오히려 저희가 하반기 가격 신호로 회복으로 보고요. 그 물가가 네.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는 이제 더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아, 네네네. 지금 얼마나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CPI, PPI가 다른데 중국은 미국처럼 CPI 보시는 것보다는 제조업 공장이니까 네네네네. PPI를 먼저 출고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PPI는 마이너스입니다 아직. 근데 계속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고 마이너스 그래요? 2% 정도. 예. 그리고 CPI는 이제 전체적으로 1% 이내에 있죠. 아직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절대 레벨을 보시면 안 되고 네. 중국은 이제 워낙 지금 본인들 주장은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고 네. 이제 나름대로 수요가 워낙 완만하게 회복을 하다 보니까 네. 전월비나 혹은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 대비 올라오느냐 중요한데 하반기쯤에 저희가 이제 CPI는 1%대 정도 회복할 거라고 좀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1%가 회복하는 게 1%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몇 년 전에 저희 일본 보듯이 예, 제가 쥐어짠다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의 어떤 그 캐파 생산 능력의 총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큰데 옛날같이 소비도 플렉스하지 않고 또 부동산도 옛날 같은 수요가 아니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쉽게 생깁니다. 그 공급 과잉을 우리가 밖으로 밀어내서 뭐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금 모든 산업에서 저희가 중국 제품 빼고 지금 논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 물가가 왜 올라야 되냐면 왜 그 컨디션을 보셔야 되냐면 네. 그나마라도 이렇게 오르는 것 자체가 밀어내기 압력이 줄어드는지 우리가 경쟁하는 산업 쪽에서 당연히 타격이 있는지를 보시는 측면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물가는 네네네. 매우 완만하게 바닥에서 이제 계속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을 갖고 그 있고요. 정도로 네. PPI 떨어지고 막 그 소비자
좀 물가도 이렇게 막 안 오르고 이러면 기업들 좀 상당수가 원래 이렇게 마진이 높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네. 못 버티는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조정 좀 되고. 그렇죠. 상장사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은 네, 도대체 이 마진을 어떻게 사냐 싶을 정도로 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최근 4년 동안 중국이 캐펙스가 많이 공급 과잉이 된 쪽은 네. 아시는 배터리, 태양광, 또 중국의 이런 공산품, 경공업 이런 쪽이 많은데 이쪽은 구조조정이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속도의 문제지만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시장화돼서 빨리빨리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네. 특정 산업은 정부가 여전히 밀어주면서도 구조조정을 유도하던 애매한 스탠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섹터는 중국의 뭐 배터리, 태양광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도는 전방 제조업은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수출이 좋아질 때 중국은 생산자 물가 PPI가 이제 오르기 때문에 네. 대략 말씀드리면 7월 달쯤에 중국의 그 기업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PPI는 7월 정도에 이제 증가세, 그러니까 상승세의 플러스 전환이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구조조정 진행이 같이 되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이제 좀 완만하게 네네. 상저 하고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그런 구조조정의 의지가 좀 강력하게 있어요? 아니면 어쨌든 구조조정 한다는 거는 인민들의 중국 주민들의 좀 불만이 커질 거 아니에요. 뭐 회사들 망하고 뭐 일자리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면 불만은 이미 뭐 많이 클 것 같고, 이미 근데 이제 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 계도하는 방향이 제조업과 수출에 이제 거의 중점을 두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일부 고용이 나빠지거나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감내하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섭죠. 구조조정을 빨리 하고 빅베스가 일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산업 구조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중국보다는 훨씬 더 더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인데, 사실 수출이나 제조업 쪽에서 보면 중국의 전략 산업이 우리랑 완전히 충돌하기 때문에 뭐 대만, 한국, 일본 모두 다 충돌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미국 쪽에서 뭐 중국 쪽 그 반도체, 배터리 뭐 제재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만, 결국에 막아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중국 쪽의 그런 제조업 쪽의 어떤 가격 위주의 이제 전략이나 밀어붙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계하는 쪽에서 봐야 되고요. 수요는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물가라든지 부동산 경기 말씀드리면서 체크를 좀 계속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의 구조조정이 아마 하반기 혹은 뭐 그 이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 이제 수출 기업에 그게 좀 집중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이제 신용은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더 나빠지지 않는 차원에서 공급은 조금씩 줄고 수요는 역시 조금씩 회복하는 과정에서 물가라는 게 결국에 맞춰지는 균형점이니까 네. 하반기에도 이 수급은 조금 나아지는 경기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면 그 말씀은 네. 막 빠른 네, 빠르지 않습니다. 거 아니고 네. 이제 천천히 갈 거다. 네. 예전에 뭐 철강이나 석탄 기업들 막 이렇게 구조조정 하듯이 스크랩 하듯이 그렇게 네. 급진적인 정책을 쓰진 않을 거고요. 다만 저부가 태양광, 또 저부가 배터리, 또 프로젝트 제한, 또 대출 쪽도 너무 무리해서 이제 못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국의 중간재나 부품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억제는 시작은 하지만 네. 하반기에 너무 속도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수요하고 공급이 양쪽에서 타이트해짐에 대해서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근데 중국은 뭐 안에서 문제는 그렇게 해결한다고 치더라도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막 대선 앞두고 뭐 네, 철강도 네. 이미 때렸고 네. 그다음에 뭐 전기차 뭐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더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중국은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뭐 전략이든 아니면 뭐 어디 탈출구가 좀 있나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제조업하고 수출에 대해서 이제 놓지 않겠다라는 거 결국 계속 장기적인 출사표를 던진 셈이고, 본인들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계속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쪽이라서, 요거는 7월 달에 중국이 삼중전회라고 당대회가 열려요. 네. 그 당대회 때 제가 업데이트 꼭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인 출사표 같은 내용들이 담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키울 거고, 우린 대놓고 이제 보조금 주지 말라고 하니까 대출이나 어느 쪽에 계속 집중할 거고, 그 네. 얘기가 장기 플랜이 나오니까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하반기는 일단 이제 미국 차기 지도부 등장 전까지는
어쨌건 본인들이 중간재 수출 비중이 올라가고 계속 가격을 이제 바닥으로 떨어뜨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통상 마찰은 격화될 수밖에 없고 유럽보다는 당연히 미국 쪽의 제재가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배터리에 전기차 완성차에 대해서도 뭐 의회는 120%까지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거고 중국의 궁극적인 미국 쪽 노출도가 많진 않아서 네. 말씀드린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거는 향후 이제 원천 봉쇄가 돼서 이제 못 들어가는 쪽에 영향을 크게 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그 연말까지는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우회 수출을 막는 쪽에 이제 집중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제 멕시코라든지 뭐 캐나다 이런 데 우회하거나 베트남 이런 데 우회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쪽을 좀 원천 봉쇄하는 전략들이 제기가 될 거고요. 중국의 대응은 당대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올해 하반기에 중국 수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심대한 타격은 전혀 아닌데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일단 뭐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차기 지도부 지켜보면서 누구도 이제 신뢰하진 않는 상태에서 네네. 가격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정부의 전략이 7월에 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국을 이제 중국에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 다시는 중국 안 보겠다는 분들도 뭐 계시겠습니다만 또 중국 이 정도 가격이면 나 한번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어느 섹터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희는 하반기 전망은 하반기에 이제 뭐 중국 증시나 홍콩은 네. 단기적으로 뭐 네.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좀 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하반기에 일단 중국이나 홍콩 쪽에 그러니까 본토의 경우는 CSI 300이나 이런 그 제조업 소비 1등 기업들 그러니까 블루칩이죠. 네. 그런 종목 위주로 본토를 좀 보고 있고요. 홍콩은 지수가 좀 더 하반기에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상단이 이제 막혀버린 쪽이 작년 2월 달에 이제 전고점인데요. 네. 2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괜찮다고 했다가 그 이후로 정말 하락을 오래 했는데 이제 작년 2월 달, 그러니까 리오프닝 직후의 상단을 하반기에 이제 홍콩 쪽 지수는 트라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분야의 경우는 그냥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원자재나 커머디티 쪽에서 굉장히 이제 가격 강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는 이제 구리 관련 이런 것들이 산업 금속이었다면 하반기는 철강이나 화학 가격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소비주들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설사 중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중국 쪽에 내수에 노출도가 있는 국내나 해외 쪽 소비주의 경우는 7월 전에 저희가 이제 주택 가격 저점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다음번 저희가 나와서 주택 가격 얘기를 좀 혹시 업데이트 드리면 주택 가격이 저점 신호를 좀 보인다라는 징후가 나오면 중국의 범소비재들 특히 내구재 쪽 혹은 네. 재화 소비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팔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소비나 경제에 돌아가는 내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의 소득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중국의 지금 직장인들이든 혹은 뭐 많은 사람들의 소득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역자산 효과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 예전 같은 소비를 안 하는 건 일부 패턴 변화도 있지만 예. 부동산이라는 한 번도 크게 빠진 적이 없었던 이 자산이 본인들 포트의 60, 70%가 되는 쪽이 심대한 타격을 3년 동안 받다 보니까 재화 소비의 타격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임금이나 소득 고용은 팬데믹 이전만큼의 회복은 아니지만 순환적으로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나빠지고 있는 쪽인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악화가 제일 구조적으로 컸던 거고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보면 네. 이미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중국의 그런 소비 상황을 보려면 미국같이 정말 약간 정말 대단한 소비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탁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자산들이 네. 얼마나 이제 덜 깨지느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반기는 주식 쪽은 이제 가계 쪽에 소비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주택 가격이 키인데 네. 저희는 이제 하단 예측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쪽에서 나오는 신호가 중국 소비 관련된 이제 그 임팩트는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설레발은 아니고 네. 중국이 워낙 36개월 정도 가까이 주택 가격이 빠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 중국의 두터운 중산층 나름대로 있는 중산층들이 너무 과거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의 성장률이 하반기 회복 여부를
저희가 조금 이제 바닥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이 끝으로 부동산 부양 정책을 많이 이제 쓴 거잖아요. 많이 썼죠. 쓴 거 대비 효과가 안 나와요? 아니면 쓴 거만큼 나오고 있는 겁니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쓴 거 대비도 네, 안 나와요? 금리도 낮고 뭐 LTV 이런 것도 올렸고 여러 가지로 했죠. 일단 관망이 제일 심하고요. 뭐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력은 있는데 우리나라 저는 한 10년 전으로 항상 표현 드리거든요. 네. 가계 부채 여력도 아직은 있고 근데 돈이 안 돌고요. 관망 심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만 사던 분들이다 보니까 하단일 때 짚는 거에 대해서 혹은 지금의 건설사가 망하고 공급자가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네. 그런 쪽의 충격이 꽤나 오래 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누적된 정책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뭐 오늘 제 시간관계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건설 경기까지는 못 보고 이제 소비 쪽에서 보는 주택 가격을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이나 자료를 통해서 좀 저점 신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김경환 팀장님 저 텔레그램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매번 뭐 저는 뭐 그냥 계속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냥 하나 차이나라고 치시면 하나 차이나. 네네네 그렇게 저희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 차이나 아니고 세 개 차이나 아니고 하나 차이 난다. 하나입니다. 하나. 네. 하나 차이나. 네. 텔레그램에서 검색하면 된다 이거죠? 네, 정보를 뭐 거기도 워낙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채널 추가하시면 아마 좋은 또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을 텐데 혹시 거기 뭐 저 사칭 계정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네, 저희 뭐 어차피 거시경제 전략이니까요. 네. 하긴 뭐 그렇겠네요. 네, 뭐 추천드릴 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김경환 하나증권의 김경환 팀장님과 함께 중국 이야기 좀 여쭤봤고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7월 3중전에 네. 그 전에 한번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